네, 안녕하세요. 건축하고 투자 공부하는 건북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이슈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에서 2.7%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구매 비용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 매수 열기가 서울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고요.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면 추가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용이해지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 및 경제 전반적인 활성화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기준금리는 일단 2년 7개월 만에 2.75%로 2%대로 드디어 내려왔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대출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내렸어도 은행의 수익률 및 정부 규제로 인해서 가상금리를 항상 더 붙여서 하기 때문에 평균 5에서 6%대 대출금리로 그 효과는 미미하고 늘 선방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더라도 가상금리를 내리라고 은행권에 압박하는 것이 가상금리를 내리는 거에 서민들 압박을 줄여줄 수 있고 내수도 살리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승 압력도 좀 낮춰줘야 될 부분도 있고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금리는 항상 그대로인데 기준금리는 계속 낮춘다면 물가만 상승하고 달러도 상승하고 기업만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또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부채가 늘고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금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냐? 현재 내수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고 대내외적으로 정책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릴 수 없다고 한국은행은 발표를 했고요. 집값 역시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올라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를 우리는 달러를 연동하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는 현재 4.5고요. 4.5에서 계속 동결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동결을 한다고 해도 우리 내수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도 1% 정도는 더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달러 환율이나 해외 투자로 보면은 더 이상 또 우리가 내리고 싶다고 마냥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계속 내리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의 미국 압박, 달러 압박과 국내 내수 부진과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더 우리 사업이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내수 부진과 함께 인구 감소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미 여러 대기업들은 탈한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CJ 비비고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 현재 공장을 설계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삼양식품은 지금 중국의 해외 공장으로 착공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해외로 유출돼 버리면 국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은 더 장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정부에서 마련을 해서 빠르게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뉴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입니다.
2월 달에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하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인데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요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요 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8% 이상 상승을 했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땅을 사고 팔 때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자금은 어디서 조달을 하는지 자금 조달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제를 한다는 것은 이 해제 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했을 텐데 혹시 이게 정치적인 검토는 아니었을지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상승 여력이 좀 외곽 쪽으로 많이 퍼져야 되는데 더욱 서울 주요 지역으로 집중화가 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단기 급등 과열로 그땐 또 다시 지정을 하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또 반발은 얼마나 심해질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에 투자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신중하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주도 좋은 뉴스 정리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